안녕하세요. 생각쟁입니다. 오늘 내용은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이고 죄 없는 스트레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금 유쾌한 캐릭터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정의하듯이 스트레스는 특정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상황이 있고요. 그 상황을 목격하거나 듣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동 반응을 하고 그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속마음은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놀러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아이가 칭얼대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에서는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과거의 기억에서 이 아이가 분명히 지금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데 창피하게 얘가 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기차를 놓치면 큰일 난다라는 거 그리고 괜히 짜증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시하거나 그래서 질질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화나 스트레스를 내는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스트레스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면은 어떤 일이 나중에도 일어나지 않나요?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인간답게 스트레스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위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태도와 행동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관찰과 목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아이를 없애거나 아니면 아이를 멀리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관찰과 목격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자동 반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 반응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자동 반응은 500만 년 전부터 우리 두뇌에 내장되어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불편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식은땀이 나거나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 반응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멘탈을 갖고 계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거기에 적어드린 내용처럼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해석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만드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습관, 과거의 경험, 기억, 해석 등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해석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해석과 과거의 기억을 조금 수정해서 올바르게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희망적인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동물적인 반응의 2번 반응과 3번 반응 사이에는 0.5초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때 전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똑같이 스트레스로 반응할 거고 후회가 남는 그런 행동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팁입니다. 첫 번째로 무의식적인 습관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노출이 됐을 겁니다. 내가 어떤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한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첫 번째로 하시면 좋을 게 정지하고 생각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심호흡을 정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리고 내가 얘를 이성적으로 가르치거나 훈육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면은 이게 배우자건 아니면 자기의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랬을 때는 일단 정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날숨을 길게 숨을 쉬시면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를 위해서 긴 날숨을 통해서 두뇌에 산소와 혈류량을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좀 차분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만약에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평소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해서 문제점이나 갈등이나 후회를 남기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할 거야 와 같은 다짐이나 아니면 뭐 소문으로 쓰는 글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의식화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라고 해서 말로 표현하는 방식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기억과 연관돼서는 과연 내가 도대체 과연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과 이유를 좀 여유로우실 때,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러한 경험과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년기에 갖고 있었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유전적인 부분, 문화적 후천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원래 그랬었는데 내가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시는 과정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인데 이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좋은 긍정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키기라는 가장 고난이도 스킬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 학생들에게 부모가 한 잔소리는 너희들을 위한 사랑의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공부를 하면 좋다 라는 아스트콜린 학습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잘 대응해서 우리가 편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